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의 첫째 주 10월 6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째 이미 좀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경주는 13개인데요. 경주는 13개입니다. 지금 10경주가 농림수산부 장관배고 경주는 13개인데 그냥 억지로 꽤 맞힌 건 아닙니다만은 4경주 하나가 좀 배당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역시 이제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제가 토요일자에서 이미 뭐 어떤 기온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예상가의 예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 글쎄요, 뭐 가끔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예상가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상을 하는 분들 뭐 좀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제 자신이 글쎄요 경주를 치러봐서 그런지 몰라도 썩 그렇게 제가 경주에서 자신감을 갖고 기승을 했던 말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변수들, 물론 제 실력 탓도 있었겠지만 경주의 변수는 진짜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어떤 즐기지 못할 바에는 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이 경주는 놓치기 아까운 경주다. 나도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참아봤는데 좀 입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가들의 예상이 그냥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결정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게 배팅을 해야 될 것이냐 즐겨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종국에 가서는 결국 경마는 좀 그렇게 쉽게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무튼 이렇게 좀 처진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예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4경주를 좀 여러분들 좀 집중 분석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가면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마필들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인데요. 국내산 육군 2살짜리 마련 경주입니다.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플라잉 썬더가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거의 인기 1위가 확실시 되죠. 1200m인데 데뷔전 때 조금 이제 그 경합을 펼쳤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출전하는 마필, 토요일날 출전하는 마필이죠. 레오컴과 동반 스포할 때 보면은 이 마필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쌈박한 맛이라 할까요? 아주 월등한 스피드는 그렇게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3명 스틸은 지난번에 1100m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두 번째 경주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00m가 좀 코너를 바로 만나죠. 빨리 만납니다. 그래서 좀 그쪽에서 이제 뭐랄까요, 자꾸 외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말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스피드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명 스틸은 장철 기수가 스타트부터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거리를 손해 본 반면 이 세명 스틸은 손해를 전혀 안 보고 힘을 안 배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제 걸음을 끌어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롱 타임은 그렇게 이길 때 과정을 보면 하나의 태양을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다분히 있고요. 옥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1000m에서는 어떻게 통할 수 있지만 거리만 조금만 늘면은 뭐 얼마든지 그 JS 홀드라고 초대 삼관마죠. 그 혈통인데 역시 JS 홀드도 좀 자세가 높았죠. 그래서 제가 저 말이 설마 그랬는데 힘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챌린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30kg대의 마필인데 직전에 어떻게 이렇게 뛰었는지 좀 의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지를 안 갖고 왔는데 20조 마방이 배대선 조기사가 저도 좀 가끔 보면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을 이렇게 살려 올리면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은 마방에 있는 말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이제 능력이 없는 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한때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다운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을 살려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23경주 중에서 가장 노렸던 마필이 마천루였습니다. 마천루. 장거리를 처음 뛰는 마필이었었는데 제가 왜 마천루를 추천해 드렸느냐. 근데 뭐 이강서 기술을 탓하기 전에 좀 글쎄요 첫 거리였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뽀록은 났습니다. 5착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도 1, 2등을 빼놓고 3등, 4등, 5등인데 마천루가 5착으로 왔지만 3, 4, 5등이 전부 다 착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천루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보다 마천루가 장거리에서 취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예상가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얘기보다는 그만큼 컨디션을 끌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이 20조 마방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6번 KL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면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플라잉 썬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m에서 싸우긴 했지만 불량주로에서 라스트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KL이 바짝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일단 플라잉 썬더 인기권에서는 옥천지 바로 뒤따라갈 수가 있는데 플라잉 썬더나 옥천지는 거리가 조금 길면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역시 KUL이 그 뒤에서 가장 전개를 잘 펼칠 것이다. 좋은 전개를 끌어낼 것이다. 그랬을 때 라스트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죠. KUL입니다. 그래서 6번마 KUL을 이 경주에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안말경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츄리 클럽이요. 뒤에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지금 뒤따라가다 올라오다가 지난번에는 앞에서 이제 견뎠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보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조금 몸놀림이 유연함이 좀 떨어져요. 근데 뭐 오늘 상대는 약하고 새로운 씨는 직전 경주에 제가 추천드렸다가 너무 늦게 날라왔죠. 늦게 날라왔고 클레이건 클레이건이라는 마필이 참 많이 속색이에요. 올 3월 달인가요? 윤영민 기수가 4착으로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인기를 끄는데 앞에도 가보고 한 번은 뒤에서 날라왔어요. 또 앞에도 가봤다가 라스트도 무너지고 역시 이제 호크잉의 혈통이기 때문에 조금 빳빳한 그런 몸놀림을 갖고 있고요. 웅진 올림입니다. 1분 10초. 지난번에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리얼비카 토요일째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에서 오늘 출전하나요? 인기에서 완전히 좀 비켜서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델 오브 시티 비행기 없이 그렇고 이글드리머 프로다마스 너무 상대가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특급키가 월등한 능력을 가진 마필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단 웅진 올림은 너무 세게 글쎄요 뒤에서 날라온다. 아무튼 이 클레이건이 핵심입니다. 클레이건이 이 경주에서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선행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행을 나선다면 뒤에 있는 말들 센츄리 클럽이나 새로운 신 이런 마필들이 아직 경주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클레이건이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입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4마리 싸움으로 이제 압축은 할 수 있는데 4번, 5번, 6번, 7번이죠. 압축은 할 수 있는데 핵심은 클레이건이 선행을 선점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건의 컨디션이 좀 중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레이건이 소속주의 불가항력이요 신마 같이 동반 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였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스피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노려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1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3세 이상만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 빅컬린이 데뷔전 뛸 때 이찬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좀 그 주행이 약간 불안했죠. 그러니까 경주에 어떤 그 적응을 좀 못했어요. 근데 또 지난번에 이동국 기수로 바꿔가지고 인기 잔뜩 끌었죠. 인기 4위권까지 올라섰다가 역시 많이들 여성가들이 노렸는데 좀 뭐랄까요, 라스트에서 그 사코나를 돌면서 약간 주춤거렸죠. 주행이 불안했어요. 좀 주행이 불안했는데 이번엔 좀 골마겸도 알았고 그러면서도 그 맘 놓고 조교를 못 냈어요. 못했지만 기본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 토요일째 출전하는 왕대랑 같이 동반 스프를 하는데 왕대가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어요. 중간까지는 여유 있게 왔는데 라스트에서 이제 그 한 100m를 남겨두고 꼬린 100m를 남겨두고 이게 더 잘 뛰어요. 길게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장거리에 가면 갈수록 더 뛸 수 있는 마필이 빅컬린인데 결국 문세영 기수로 좀 교체를 했고요. 자, 외곽에 있는 최고 기록입니다. 말 컨디션은 아닌데 직전에도 이제 뭐 뒤에서 날라왔어요. 바닥에서 날라왔는데 거리가 조금 길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강성심장이 앞에 나서면 결국 후착 쏘면 빅컬린과 최고 기록이 할 텐데 어떤 마지막에 그 갈라지겠지만 그러면 최고 기록이 빅컬린을 이긴다는 보장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마필은 킹 오브 럭인데 인기 잔뜩 끌어도 조금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 마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앞이 높이 뜨는 채공 시간이 긴 마필이에요. 높고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안쪽에 강성심장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전개. 물론 이 마필을 좀 편하게 타려면은 선두권 외곽으로 이제 붙어서 모래를 안 맞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상대가 약했을 때 통하는 건데 오늘 상대는 조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군해산 2군 이세마 마령경주. 뭐 예상이 좀 예상가들이 저희 서울경마 예상가들이 잘 약하게 봤네요. 7번 소통시대인데 역시 이제 골드머니 혈통이라 그런지 이 골드머니 혈통을 보면은 뭐죠? 지금 패만 나갔는데 41주에 있었던 말도 그 마필도 지금 패만 나간 지 요새 조교를 안 하고 있고요. 이 골드머니 혈통들이 대부분 체형이 좋은데 얘도 좋습니다. 발성이 약간 부드럽지 못한데 직전 경주나 그 전 경주 1000m나 그다음에 지난번 1200 7월 20일 날 1200은 빼놓고요. 데뷔점도 13초 4면 좋았고요. 그다음에 주행심사에도 12초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뒷심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주에서 뒷심이 다 무너지죠. 파워 챔피언이 선행을 나선다 해도 못 믿고요. 일단 선행이니까는 뭐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최고급의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고 썬더스텝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주행심사 후에 지금 나왔으면 7월 28일, 8월 28일, 9월 28일 3개월이 넘었네요. 이제 그런 것도 푸른 거탑 인기권에 있었던 마필이지만 제 몫을 다 못하는 마필이에요. 아직은 그 역시 이 마필도 좀 걸음이 느려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기쁜 하루는 지난번에 이제 그 누구죠? 이혁 기수의 노던 팩트가 그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그걸 건너뛰고 이제 아마 지금 단평에는 방해받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해가 아니라 앞에서 이제 넘어지면서 좀 그걸 피해오면서 조금 거리를 손해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스트에서 조금 많이 무너졌어요. 이런 것들로 감안했을 때 역시 이제 소통 시대가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7번마 소통 시대를 이 경주에서 제가 축으로 한번 선정을 해서 짝 찾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네요. 선행가는 파워 챔피언 취입하는 최고보배 푸른 거탑 기쁜 하루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안쪽에 있는 파워 챔피언이 조금 더 우세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4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5경주입니다. hun해산 육군 2세마 8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원쿨캣의 혈통의 클래식캣이 지금 인기 1위권이고요. 강자, 듀얼 튜미, 뭐 6회 통쾌인데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마필들은 없어요. 물론 경주에서 이렇게 상대성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당장 써먹기보다는 나중에 좀 앞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듀얼 튜미도 덩치는 좋지만 좀 어설프고요. 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고 힘이 차봐야 되겠죠. 6회 통쾌도 마찬가지고. 자, 이 클래식캣이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지기와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상당히 끌어요. 이렇게 끄는 말들은 단거리선 통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리가 1300, 1400만 되면은 가차없이 꺾고 가야 돼 시작해야 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죠. 조금 뭐 이렇게 구보를 길게 한다든가 차분히 좀 시키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한데 당장은 좀 많이 끕니다. 당장은 많이 끌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선다.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약하죠. 듀얼 튜미도 그렇고 강자, 6회 통쾌도 이렇게 뒤에서 월등한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닌데 클래식킷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있지만은 이 강자라는 마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높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경주에서 8마리 중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만 놓고 따진다면은 강자가 조금 더 있다. 일단 뭐 주력 공략 해볼 수 있겠고요. 만에 하나 좋은 데이라든가 이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좀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갖고 나왔을 때는 클래식캣도 이제 위험하죠. 지난번에 이제 뭐 선두권에서 싸워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강자가 좀 유리한데 만약 하나 강자가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면 좀 반대로 이제 좀 변칙적인 그런 배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축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강자의 컨디션이 좀 중요합니다. 클래식캣이 당연히 선행을 가기 때문에 강자가 컨디션이 좋다면 강자 쪽으로 클래식캣이 쓰기 때문에 강자 쪽으로 가는 게 좋겠고 강자가 그렇지 못하다면 역시 이제 선행력을 갖고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는 클래식캣에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5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6경주입니다. hun해산 5군. 워낙 뚜렷한 충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기수가 기승한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미래용. 미래용이 그런 거죠. 뭐라 그럴까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다닐 때 보니까 좀 어설퍼요. 뭐 좀 이렇게 좀 휘청휘청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그 혼합 마필이죠? 무슨 럭이요? 예. 킹 오브 럭, 이 마필과 같이 동반 스프로인데 그 마필이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 미래용이 그 마필을 쉽게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미래용과 더블 액션, 미래용의 순발력과 더블 액션이 얼만큼 뒤에서 취입을 하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크게 보여줄 마필이 없는데 안쪽에 강철 빈마가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더블 액션이 늦게 올라왔을 때는 역시 이제 강철 비마의 입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철 비마의 어떤 컨디션이 매치가 돼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7경주입니다. hun해산 5권 3세 이상망. 자, 3번 블랙 트레이너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섰는데 1300 걸음은 좀 있죠. 뭐 조금 더 보여줄 능력도 있고요. 자, 강한 서울입니다. 지금 1300m 3번을 내리뛰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결정력이 좀 떨어져요. 결정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계속 박태준 기수 기승했을 때 꺾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꺾긴 좀 그렇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마필이 이제 톱랭커고요. 불안한 인기 많은 6번 윙캣입니다. 윙캣이 지금 선행을 지금 1300이나 그 다음에 이제 1200에서 선행을 나서 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자, 이 마필이 갑자기 주행 악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로리 일코라는 마필하고 항상 이제 병합 조교를 했던 그런 마필 동반스포 했었는데, 3코너만 가면 가다 멈춰 서버려요. 멈춰 서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훈련한 마필은 잉그란스키, 톱랭커인데 좀 사이즈가 한 수 아래고요. 그렇지만 이제 톱랭커 같은 경우는 손칩이 자유롭다라고 그러니까 꾸준해요. 뭔가 지금 보면은 가끔 기복을 보입니다만 직전에 1400에서 12초 9를 뛰었고요. 초반에 힘을 안배해주면 그 전경준 이하나 기수가 초반에 무리하니까 라스트에 서버리고, 이게 최고 작은 마펠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오늘은 56kg 부담 중량이지만 상대가 블랙트리는 뭐 아직 더 보여줄 게 있다 그러지만 나머지 마필은 보여줄 게 없어요. 명작이요. 명작도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톱랭커 마음 놓고 지금 조교를 했기 때문에 게이트 위치 좋고요. 초반에만 조금 참 안배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 흐름에 발을 맞춰주면 돼요. 이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윙캣이나 블랙트레인 뭐 이런 마필들이 거리가 1400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톱랭커가 게이트 위치 좋고요.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톱랭커가 요 경주에서는 배당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선 4군. 사실은 이 경주가 이제 오늘 4경주, 골라놓은 마필이 이 경주에 있어요. 이제 특명작전인데 450km.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기복 들쑥날쑥 이제 또 들어갔다 빠졌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 뭐 퐁당퐁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필이 지금까지 8전을 뛰면서 보여준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왜 안 골랐냐면 뭐 천연지기도 있고 아우건킹 이런 상대가 아니라 이 마필은 말을 좀 알고 타야 돼요. 순발력이 좀 떨어지죠.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 경주가 좀 빨라요. 천년지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뭐 선행 에드 포이즌이 있고요. 아우건킹도 빠르죠. 믿고 타야 되는데 이 흐름이 빠르다 보면 이런 특명작전에 이 다나카 기술, 제가 부산 기술은 뭐 특히 이제 부산의 외국 기술, 저한테 좀 와닿는 그런 기술들이 없기 때문에 음악피는 초반에 조금 무리하면 라스트가 안 나와요. 라스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는 건데, 일단 뭐 천년지기가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설까요? 에드 포이즌이 좀 빠르죠. 좀 빠른 것을 감안한다면 천년지기는 뭐 따라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뭐 좀 뭐랄까요? 에드 포이즌도 최근에 와서 제가 직전에도 이제 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200에서 걸음이 라스트에 또 무너지죠. 아무리 좋아도 한계를 보이는 마필입니다. 선행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특명작전을 지금 조교와 어떤 능력 편성에 딱 맞춰졌는데 초반에 무리하면 안 돼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얼만큼 좀 다나카 기수가 잘 알고, 물론 이제 작전 지시가 내려가겠지만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뭐 소액이라도 조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7번 특명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후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망. 이 경주는 좀 건너뛰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올데이 이런 말들이에요. 지금 5월 달에 1700을 뛰었는데 그때 보니까 얘가 초반이 긴 1400용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안배해줘야 라스에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올데이를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무학이 없었어요. 무학이 없었고, 근데 뭐 올데이가 직정을 하고 똑같이 기승을 해야 되는데 마음 아주 편안하게 기승을 했죠.
진짜 뭐랄까요, 진짜 어깨에 힘 빼고 탔습니다. 어깨에 힘 쫙 빼고 그냥 아주 맘 놓고 탔는데 결국에는 왔고요. 자, 로드윈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 마필은 고개를 너무 높이 들고 더 구루미즈 레디 혈통이죠. 이 배재선 조기사가 이 더 구루미즈 레디 혈통을 좋아해요. 예전에 그 무슨 오쿠스 먹은 말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더 구루미즈 레디의 혈통을 갖고 참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이 배재선 조기사고요. 자, 으뜸누리입니다. 얘도 이제 호크잉의 혈통인데 말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지금 단거리만 1300, 1400까지 뛴 마필인데 18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까? 저도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고 초원 클래식은 말이 나쁜데도 그냥 매번 자기 걸음은 띄워주는 마필. 기본적으로 초원 클래식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올데이는 정말 직전과 같은 아주 기가 막히는 전개를 나와야 펼쳐줘야 입상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그 뜸들이가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마필로 압축을 해볼 수는 있는데 문세영 기수의 로드인이 좀 배당을 많이 뺏어가야 되겠죠. 많이 좀 뺏어가기를 좀 기대를 하십시오. 그래야 공략의 가치가 배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로드인이 좀 많이 뺏어가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구경졌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10 오픈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3관의 마지막 경주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말들이 지금 많이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요. 불이구도 8전에 나면서 조교가 좀 짧고요. 운해도 지금 부종인가 뭘로 인해서 조교가 습보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제가 그 5월 19일 날 더비 때 운해를 축을 해서 공략을 해드렸는데 스피드 퍼스트를 제가 무시했죠. 무시했습니다. 좀 메이저 킹 뭐 이런 마필들, 메이저 킹이라는 마필이 이 회색 우리가 얘기하는 청해만데 그때 뛰는 거 보니까 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부산에 가서 조금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인디밴드에도 지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뭐 메이저 킹이 힘이 상당히 좋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불이고 은혜가 좀 컨디션이 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교 내용 패턴 특히 운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체중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소스 하나, 정보 하나.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자, 이 9번마 스팅레이가 여기 보니까 7월 19일날 산통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5월 19일날 이제 코리안 더비에서 졸전을 펼쳤고 인기 1위였었죠, 아마 1위였었고, 그다음에 7월 5일날 뛰고 나서 이제 이 산통이 걸렸었는데 이 산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의학이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엔 거의 한번 산통에 걸리면 데미지가 컸어요. 경주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자칫하다간 죽기도 하고요. 많이 뭐 죽기도 하는 것도 봤는데 그 산통에서 지금 회복해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오픈된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뭐 큰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정보도 아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그 이전에 뛴 그 걸음을 보면은 뭔가 좀 컨디션만 회복하면 그 정도까지 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피드 퍼스트하고 인디밴드가 오늘 금요일 아침에 이제 같이 동반 스프를 하는데 인디밴드가 이 매를 좀 맞았습니다. 매를 좀 맞았는데 이런 겁니다. 스피드 퍼스트는 이 코너까지밖에 못 가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인디밴드가 졌어요. 근데 1코너, 2코너를 돌아가면서 인디밴드가 한참 앞서갑니다. 요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제 앞말과 순말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스피드 퍼스트가 입상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가능성, 앞으로의 가능성 같은 3세매라면 스피드 퍼스트보다는 오히려 인디밴드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인디밴드가 수요일날 아침에 잠깐 나와서 이제 몸을 푸는데 정말 진짜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걸어다니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뛴답니다. 실전에 가서는 그러고 뛴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누구죠? 터프인이죠. 터프인 같은 경우는 부산에 들어가면 부산 조교 보는 조교 관찰들이 전화 옵니다. 저 말이 진정 뛰는 말이냐고 진짜 사지가 따로 노는데요. 인디밴드도 아마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에 상당히 좀 높은 무게를 좀 둘 수가 있겠고요.
정말 하이군인데 금빛 만남이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K탑이 좋고요. 네, 역시 이제 사이즈죠. 사이즈. 지금까지 뛴 걸 보면 사이즈는 역시 스피드퍼스트, 인디밴드, 메이저 킹, 뭐 이렇게 운해, 이렇게 뭐 네 마필 정도로 좀 압축할 수가 있는데, 복병만은 스팅레이입니다. 스팅레이가 얼만큼 컨디션이 회복했느냐 뭐 이런 건데, 또 다나카 기수군요. 역시 이제 뭐 스팅레이가 서울에 왔을 때 뛰는 거 보니까 뭐 중반에 무빙을 해가지고도 뒤에 지난번 서울에 있을 땐 뒤에 있었고 부산에서는 뭐 무빙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역시 뭐 가능성,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스팅레이를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3세 이상만 핸디캡 3군. 역시 이 경주도 이렇게 수성비알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냐입니다. 얘가 이제 더비를 갔다가 졸전을 펼쳤죠. 그러고 나서 계속 하향세를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데, 저 같으면 부산을 먼저 안 가요. 정말 수송하는 데 있어서 호텔이 옮겨간다 그러면 모를까, 진짜 7시간, 8시간씩 말이 차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가서 또 적응해야죠. 물론 자주 내려가는 말들도 또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서울말이나 부산말이나 그런 게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조기사라면 안 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러 갈 수는 있죠. 저 같아도 정말 부산에 센 말이 있어? 그럼 내가 조금 무리해서라도 갈게. 가서 한번 붙어보자. 뭐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좀 상금이 컸을 때죠. 상금도 좀 노리면서 정말 내가 이마필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의미라면 좀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게 특별한 게 없다면 뭐 이렇게 갈 일은 없겠죠. 자, 답입니다. 뭐 지난번에 뭐 이금주 기수가 다 보여줬다 그러는데 상대를 좀 따져야죠. 하이플러스 해탈이고요. 클레이 사격이 있습니다. 클레이 사격이 6주 만에 나오는데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사이즈는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또 480kg까지 불어있죠. 얘가 450kg대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 6주 만에 출전하면서 조교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한 3주? 3주가 조금 넘는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말이 좋아지면 누굴 태울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가끔. 근데 이렇게 이제 박태종 기수, 이름 있는 기수를 태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야이쪼랄까 이런 게 아니고 상금을 벌겠다는 욕심이죠. 상금을 벌겠다는 욕심인데, 사실 그렇게 사이즈는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니에요. 제뉴어리 킹 아리앙 특급에게 진 거 보면 그렇게 센 마피는 아닌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수성비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측 주로에서 외측 주로로 지금 바꿔서 조금 조교를 했어요. 왜 바꿨느냐? 내주로에서는 그 안쪽 펜스에다가, 내주로에서도 안쪽 펜스에다 대놓고 스포를 했는데 잘 안 가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요. 근데 목요일부터 외주로로 나왔어요. 잘 뛰어요. 역시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잠재력 있는 마필인데 왜 진작 그런 조교를 안 했는지 조금 아쉬움이 났습니다. 조금 먼저 좀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아무튼 2번 다비부터 수성비알, 클레이 사격 이렇게 세 마필로 좀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는데, 워낙 뭐 능력 기수들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현장에 가서는 배당판이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구멍이 날 테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테니까 좀 그런 것들 배당의 메리트에 따라서 공략하기보다는 저바당이더라도 좀 능력 우선순위로 공략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로 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2경주입니다. 1800m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황금 비율, 장미연도, 히어 히컴스, 더블 샤이닝. 더블 샤이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선행 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선행을 안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 두 번이나 이제 지금 따라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변화를 보여줄 때가 아니냐. 왜? 직전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일 때 조금 쉽게 뛰었지만 선행을 못 나섰을 때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3살짜리고요. 뭐 4살, 5살 돼도 습성이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따라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따라가도 뭐 충분히 제 능력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장미언덕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 제가 약하게 보는 마필이에요. 앞말인데다가 조금 약간 뒷다리 왼쪽인가요? 지금 제가 어디에 써놨는데 기억이 왼쪽일 겁니다. 조금 뻣뻣하게 써요. 뻣뻣하게 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순발력도 좋죠. 뒷심도 좋죠.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더 있는 마필은 히어이컴스인데 주중에 이렇게 뛰어다닐 때는 그렇게 뭐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지하주 기수가 마지막으로 컨디션 점검을 하는데요. 말이 상당히 힘이 차 있더라고요. 상당히 힘이 차 있습니다. 지난번 뛴 것만 갖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꼬마루 같은 경우 9월 20일 마비성 근색 손유증 뭐 이런 것들이 질병이 떴을 때는 조금 세밀히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경주는 더블 샤이닝, 히어이컴스, 황금 비율, 장미 언덕 뭐 이렇게 네 마필로 좀 압축을 하는데 장미 언덕이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뛰었죠. 황금 비율을 리마신 차로 이겼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장미 언덕을 축을 해서 이제 황금 비율, 더블 샤이닝, 히어이컴스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 샤이닝이 지금 발빠른 마필을 다 피했어요. 장미 언덕 정도? 노피어맨이 있군요. 노피어맨이 좀 최근에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순발력 발휘는 하겠죠. 더블 샤이닝이 이제 2선 선행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피언이 한참 앞에 가고 더블 샤이닝이 나머지 마필들을 끌고 가는 그런 전개를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블 샤이닝이 2번 따라갔기 때문에 따라가면서도 충분히 뭐 바짝 붙어도 상관이 없고요. 뭐 따라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샤이닝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1200m, 13경주입니다. 이런 경주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서 끝난다라고 봐야죠. 와치빌리지, 푸른미소 1200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400이었었고 그 다음에 푸른미소가 지난번에 선행 갖고 와치빌리가 따라가면서 일본말 토세나처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이게 뭐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습니다만은 다시 올라온다는 거고. 자, 스마티 문학입니다. 이 마필이 뭐 건염이죠. 건염일 겁니다. 예. 이 건이라는 것은 이 말이 뛸 때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거죠. 전부 다 이게 제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이것들이 뭐랄까요?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말이 어떤 주행의 주폭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을 좀 해주는 건데 그래야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신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건 쪽에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죠? 거의 60 몇 개월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나이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2살에서 3살 넘어갈 때 이제 막 그때 한참 전성기 때 막 무리를 했어요. 막 그 곡봉조 회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상금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부산시장배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하고 나서 좀 부상을 당했었죠. 자, 아무튼 뭐 스마팅만하게 지금 약간의 파인기가 좀 아직도 그러니까 걸음이 부자연스러운 게 남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문제는 와치빌리지하고 푸른미수하고 얼만큼 충돌이 강하게 일어날 거냐가 문제죠. 그랬을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그랬을 때는 바로 곧 뒤따라가는 마필입니다. 누굴까요? 7번마 시드니 주얼입니다. 원래 좀 선행을 나섰던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이 마필도 좀 그 습성이 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죠. 뭐 여기 초원의 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와치빌리지와 푸른미소입니다. 와치빌리지와 푸른미소하고 시드니 주얼이 2선에서 초원의 별이 바깥쪽에 있고 시드니 주얼리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5번, 10번 나간 다음에 7번이 따라가는 그림이죠. 만약에 앞에서 충돌이 안 일어나면 1200m이기 때문에 와치빌리지와 푸른미소가 입상률이 높지만 어떤 한 마필이 선행을 예를 들어서 푸른미소가 선행을 심하게 좀 밀고 나갔을 때는 푸른미소가 무너지면서 2선에 가는 시드니 주얼리가 유리하다 뭐 이런 거고요. 뒤에서 오는 노시크림모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물안개 어떤 취임마들이요 너무 빨라요. 거리는 짧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좀
취입이 좀 될 그런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 같고요. 아무튼 문제는 스마트 문학입니다. 이 스마트 문학이라는 말이 순발력도 있고 기본 능력에서는 여기서 제일 세다라고 봐야죠. 제일 센데 지금 그 어떤 공백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상의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입지 않을까,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주행 심사 때 보니까 1분 2초대를 끊었는데요. 그냥 여유 있게 와요. 여유 있게 왔기 때문에 거리가 1200m, 200m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섣불리 스마트 문학을 자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경주지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치빌리지 푸른 미소, 선두권에서는 시드니 주얼리, 그 다음에 핵심은 스마트 문학이 과연 부상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의 첫째 주 10월 5일과 6일 예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기온차가 심하니까 좀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였습니다.